이댁은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하신 상태였고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틀 넘겨버린 상황이 됐던 거죠. 한 집에서 6년을 사신 상황이었어요. YGP 리얼터 공인중개사 김성경입니다. 한 집에서 전세든 월세든 잘 살다가 만기가 다가오면 계약을 연장하게 될지 이사를 갈지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재계약 종류에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중개 현장에서는 재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재계약에 따른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용인 구성지구에서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댁은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하신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인 만기 종료 2달을 이틀 넘긴 날짜에 임대인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으니까 이제 시세대로 재계약을 하자고 연락을 드렸더니 임차인께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틀이 지났다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는 상황이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본인이 들어왔을 때 시세도 굉장히 저렴한 시세에 있었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5%만 올렸기 때문에 만기 때 1억 5천이나 올려서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만기가 이때쯤인데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2개월을 이틀 넘겨버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주인분께 대답하기를 이틀이 지났으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한 건데, 문제는 이 댁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포함하면 한 집에서 6년을 사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참 사이가 좋았었고 배려를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쁘다 보니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맞춰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6년을 살고도 임대인과 굉장히 서운하고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전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올려드리고 재계약하고 마무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 현장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전월세 재계약의 종류에는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자동 연장이라고 하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신규 계약. 신규 계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한 후에 새로운 합의에 의해서 하는 재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조항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6조 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법조항이라 되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을 하면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3월 30일이 계약 만기일이면 적어도 2개월 전이기 때문에 1월 29일 24시까지는 서로 간에 의사 표현을 해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기간만 2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살고 싶다면 2년을 거주하시면 되고요. 이사를 가고 싶다면 통보를 하고요. 임대인 인지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이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아직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최초 계약 2년, 묵시적 갱신 2년, 계약갱신 청구권 2년 해서 총 6년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많이 오르거나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요. 만기 시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만기일을 체크하셔야 하고요. 조건 변경 없이 임대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라도 반드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을 하신다든지 음성 통화, 문자, 카톡 등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인데요. 이 재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에 근거하는 재계약이고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재계약이고, 제가 6조의 3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의 권리이고요.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계약 종료 6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이 행사를 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묵시적 갱신과 같이 내용 증명이나 문자, 카톡, 전화, 통화, 음성 녹음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증액되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별도로 그 증액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최초 계약 시와 등기부 등본상에 변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시세에 비교하여서 5% 상한선에 적정한지도 한번 보셔야 하고, 그 사이에 추가 압류나 근저당 또는 명의자 변경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하실 수 없으세요. 총 그 9가지의 예외적인 경우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계약서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재계약인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인지가 현장에서는 혼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셔서 쓰셔야 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 역시 임차인이 거주 중에 언제라도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인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께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였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고 2년을 다 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세 보증금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셔서 그 차액만큼의 보증금은 항상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계약인데요. 이거는 기존 계약을 다 종료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계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하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체를 새롭게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1회를 유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증금이 2억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 만기가 왔는데 주변 시세가 3억으로 올랐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5%만 상향을 하고 2억 1천만 원에 1천만 원만 증액한 계약서를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난 2년 후에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라면 시세 3억을 맞춰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예를 들어 한 4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도 임차인 입장에선 그렇게 불리한 계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을 만기로 보고 새롭게 3억을 올려준 다음에 또 2년 후에 전세 주변 시세가 4억일 때 총액 3억에서 5%만 올린 1,500만 원만 증액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2+2+에서 총 6년을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경우는 중간 해지가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재계약 경우에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차인께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하고 3개월 후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만기가 아니어도 계약 중간이라 해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고요. 그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중개 보수를 내게 됩니다. 나머지 신규 재계약인 경우에는요, 중간에 임차인이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만기 때까지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협조는 해줄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생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임차인께서 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를 하시고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임대인의 보증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보증금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만 지불하시면 되고요. 상승분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물론 시세가 낮아졌다면 당연히 낮아진 것에 대한 중개보수만 내시면 돼요. 어떠세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각 계약의 차이점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약 만기 시에 분쟁 없이 어떤 계약을 할지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계약 연장 시 꼭 알아야 하는 재계약의 종류와 차이점,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각각 알고 계셔야 하는 점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